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한낮의 무더위와 저녁 무렵의 신선함이 교차하는 이 계절. 사람 사이의 문제도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흐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시다면 잠시 이곳에서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규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별거 생활을 한 지는 2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가정폭력을 일삼아 왔습니다. 심지어 별거 직전에는 딸아이에게 폭력을 썼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악에 받쳐서 나도 모자라서 딸도 때리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러자 본인도 느끼는 게 있었는지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지금 남편은 직장 인근에 오피스텔을 구해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역시 이혼에 동의했고 그간 자신이 저지른 가정폭력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하겠다고 답변을 보내왔죠. 그런데 그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며칠 전 대뜸 저와 딸이 사는 집에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문을 열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딸은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밤새 집 앞 계단에서 기다렸는지 아침에 딸이 학교에 가려고 문을 연 틈에 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더 이상 집 안에 무작정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현관문에 지켜보고 있다라거나 직장으로 찾아가겠다는 등의 쪽지를 붙여뒀습니다. 아마도 집 앞에 계속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 때문에 너무나도 무섭고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현관문 도어락을 뜯으려고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주거 침입으로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남편은 우리는 아직 부부이고 나도 같이 살던 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합니다. 남편 말이 사실인가요? 그동안 남편에게 맞고 산 세월이 너무 억울합니다.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을까요? 네, 남편이 무작정 집안에 들어오려고 해서 사연자분이랑 따님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편의 말처럼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이기 때문에 남편이 무작정 집에 들어오는 것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걸까요? 네, 먼저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네. 사연자의 남편은 사연자와 부부 사이로서 해당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했기 때문에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즉 타인의 주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남편의 말대로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공동 주거지에 들어왔다고 해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지만 네. 우리 대법원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 생활관계에서 일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관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 공동 주거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충분히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대법원 판례 비추어 볼 때 사연자분은 남편과 별거 생활을 한 지 이미 2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공동 주거자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예,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아직 사연자분과 남편이 법률상 부부이기는 하나 이미 남편이 자신의 짐을 챙겨 기존의 거주지를 이탈하여 따로 생활하면서 사연자분과 별거를 한 지 2년이 넘은 시점인데다가 네. 이혼 소송까지 제기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또한 남편 역시 사연자분과의 이혼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따라서 현재 사연자분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네. 남편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네. 더군다나 우리 사연자분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남편이 딸
딸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예. 우리 피해자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는 남편이 아파트의 주거자인 우리 사연자분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에 사실상 평온을 해한 것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연의 경우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게다가 이 사연의 경우 남편이 집에 무리하게 들어오려고 하다가 집안의 물건이 부서졌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재물 손괴 아닌가요? 네, 보통 우리 상대방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는 일이 아주 많은데요. 네. 우리 사연자분의 남편은 우선은 집 앞 계단에서 기다리신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네. 간혹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 도어락을 통째로 교체하고 그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행위가 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간혹 더 심각한 경우들에서는 쇠망치나 벽돌 등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 잠금 장치를 내려치는 형태로 현관문을 부순 사례들도 존재하는데 네. 이러한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해서 특수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 엄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사연의 경우 그러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우선 주거침입의 경우에도 형법 제320조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해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일반 주거침입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에 비교할 때 주거침입 역시 특수가 붙는 경우 더 중한 형이 선고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남편이 계속 집 앞에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까요? 네, 우리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우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연자분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집에 찾아오는 등의 행위로 사연자분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거침입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지금 이혼 소송 중이십니다. 네,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이에요. 이혼 소송 진행하면서 접근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우선 우리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면 사실상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해줄 거고요. 네. 그 이후에는 수사기관을 통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선은 가정법원에 직접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해 볼 수 있고요. 이혼 소송 중에는 우리 접근금지 사전처분 결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조치가 있네요.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과 별거 중이십니다. 얼마 전에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는데요. 남편이 사연자분과 딸이 사는 집에 막무가내로 찾아오고 또 도어락을 통째로 뜯으려는 시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연자분과 남편은 아직 법률상 부부이기는 하지만 이미 남편과 따로 생활을 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다가 남편 역시 사연자분과의 이혼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공동 주거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무작정 집에 침입한다면 주거 침입죄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에 찾아오는 등 사연자분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김규리 변호사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건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